어머니, 제가 30년간 뭘 했는지 아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시어머니 김순애는 며느리의 눈빛을 처음 제대로 마주했어요. 30년 만에요. 그날 밤 시댁 가족 단톡방에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사진 하나가 35년간 쌓아온 모든 거짓을 무너뜨렸죠. 당신은 왜 나한테만 그렇게 했어요? 정숙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죠.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사흘 전, 한가위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숙은 이미 눈을 떴어요. 30년간 명절마다 반복된 아침이었고,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죠. 옆에서 자는 남편 정수는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정숙은 이불을 살며시 들추고 일어났어요. 허리가 뻐근했지만 손으로 한번 주무르고는 부엌으로 향했죠. 시댁은 2층 한옥이었어요. 1층에는 시어머니가, 2층에는 정숙 부부가 살았죠. 정숙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에도 시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명절 아침 시어머니는 늘 7시쯤 일어났거든요. 며느리가 모든 걸 준비해 놓을 시간이었죠. 부엌 불을 켜자 하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공간을 채웠어요. 정숙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다듬어 놓은 나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무나물. 모두 정숙이 직접 손질한 것들이었어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하나씩 준비해 둔 거였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파란 불꽃이 솟아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어요. 정숙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경쾌하게 흘렀지만 정숙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무덤덤했죠. 감정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30년이요.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30년간 이 집 명절을 내가 다 준비했어요. 설날, 추석, 시아버지 기일, 시할아버지 제사. 1년에 4번, 30년이면 120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나무를 볶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참기름 향이 진했어요. 정숙은 프라이팬을 흔들며 생각했어요. 작년 추석에도 이랬고, 재작년에도 이랬고, 그 전에도 이랬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죠. 아니, 하나 달라진 게 있었어요. 정숙의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고, 손마디는 점점 더 굵어졌어요. 시계를 보니 5시 40분이었어요. 저는 6시부터 부쳐야 해요.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버섯전. 정숙은 밀가루 반죽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계란을 깨고 물을 붓고 소금을 넣었죠.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30년간 반복한 동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정숙은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는 노트였죠. 거기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한가위 명절 장보기 쇠고기 200집 8만 원, 생선 12만 원, 나물재료 5만 원, 과일 15만 원, 전재료 6만 원, 총 46만 원. 정숙은 영수증을 보며 꼼꼼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 노트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죠. 왜 적는 걸까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적던 사람이요. 6시 정각, 정숙은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경쾌했지만 정숙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기계처럼 전을 뒤집고 또 뒤집었죠. 7시쯤 되자 시어머니가 내려왔어요. 생활한복을 단정히 입고 파마한 머리를 빗어 넘긴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정숙이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제사상부터 확인했어요. 저는 다 붙였어? 나물은?
생선구이는 아직이야? 질문이 쏟아졌어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정숙은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어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생선을 구웠어요. 연기가 자욱했지만 환풍기를 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죠. 8시가 되자 남편 정수가 내려왔어요. 여보, 아침은? 정수의 첫마디였어요. 정숙은 대답 대신 상을 차렸어요. 밥, 국, 김치, 나물 몇 가지. 정수는 앉아서 먹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함께 앉았죠. 정숙은 먹지 않았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었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서 제사상 사진을 찍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전만 올려진 제사상이었지만요. 왜 찍는 걸까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여보, 뭐해? 정수가 물었어요. 아, 그냥요. 정숙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하지만 정숙의 눈빛은 달랐어요. 그 눈빛에는 30년간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차가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정숙 본인도 잘 몰랐어요. 그저 이번 명절은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예감만 있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후 1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둘째 며느리 이미란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 5개가 들려 있었고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미란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그 옆에는 남편인 둘째 아들 박정우가 서 있었죠. 형님, 안녕하세요. 정우가 정숙에게 인사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죠. 미라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안 아프셨어요? 시어머니 김순애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미란이 왔구나. 바쁠 텐데 오느라 고생했지? 정숙은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진짜 기쁨이 가득했어요. 30년 동안 정숙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그런 표정이었죠. 어머니, 이거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한우 세트예요. 미란이 쇼핑백을 하나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고급 과일 세트, 이건 건강식품이고요. 미라는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했죠. 역시 우리 미란이가 최고야. 효녀지, 효녀. 시어머니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정수도 거실로 나와서 동생 부부와 인사를 나눴어요. 형, 오랜만이에요. 사업은 잘 되시죠? 정우가 물었어요. 뭐, 그럭저럭. 정수가 대답했죠. 정숙은 쇼핑백을 받아서 부엌으로 가져갔어요. 한우 세트를 열어보니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1등급 한우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정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냉장고에 넣을 뿐이었죠.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미란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정숙은 그걸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그래도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미란이 다시 물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진짜 괜찮으니까 가서 쉬세요. 미란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거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어머니, 우리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어요. 정수랑 저랑 파리, 런던 이렇게 돌아다니려고요. 정우가 아니라 정수라고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 제 남편 정호요. 말 실수했네요. 미란이 웃었어요. 정숙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유럽 여행. 정숙은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국내 여행도 제대로 못 가봤죠. 30년간 명절마다 시댁에 와야 했고, 평소에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기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유럽을 간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게 자랑스러운지 계속 칭찬했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정말 대단해.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정숙은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어요. 톡톡톡톡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2시쯤 되자 제사상 차림이 거의 끝났어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과일을 깎아서 올렸죠. 사과, 배, 대추, 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확인하러 왔어요. 미란도 따라왔죠. 어머, 형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미란이 감탄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시어머니는 미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연하지. 너는 바쁜 사람이니까. 이런 건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거야. 시간 많은 사람. 그 말이 정숙의 귓가에 꽂혔어요. 정숙은 30년간 전업주부였어요. 남편 정수가 농사일을 하며 번 돈으로 살았고 정숙은 집안일과 시어머니 수발을 도맡았죠. 선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반면 미라는 서울에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랐지만 늘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고 외제차를 몰았죠. 시어머니는 그런 미란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저희 1시간만 있다가 갈게요. 서울 가는 길이 막히거든요. 미란이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그래, 조심히 가거라. 올 때 고생 많았어. 정숙은 속으로 웃었어요. 1시간. 미라는 명절에 1시간만 있다가 가요. 반면 정숙은 3일 전부터 와서 준비하고 명절이 끝난 후 3일간 뒷정리를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란에게만 고생했다고 말했어요. 형수님, 수고하셨어요. 저희 먼저 갈게요. 미란이 정숙에게 인사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조심히 가세요. 미란과 정호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현관에서 이상한 대화가 들렸어요.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죠.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큰일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물었죠. 집을 하나 더 살까 해서요. 강남 쪽에 괜찮은 아파트가 나왔거든요. 오, 그래. 우리 며느리 대단하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의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귀를 쫑긋 세웠죠. 얼마나 필요한데?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요. 금방 갚을게요. 미란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알았어. 다음 주에 통장 정리해서 줄게. 시어머니가 쉽게 대답했어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5천만 원을 그렇게 쉽게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효도할게요. 미란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래, 그래. 잘 됐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니도 흐뭇해했죠. 정숙은 수세미를 꽉 쥐었어요. 비눗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5천만 원. 정숙은 평생 그런 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어요.
작년에 정숙이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을까요?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며 물리치료로 버티라고 했어요. 수술비가 500만 원이었거든요. 결국 정숙은 수술을 못 받았고 지금도 허리 통증을 참으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에게는 5천만 원을 쉽게 준다고요? 정숙은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다시 그 노트를 꺼냈어요.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적기 시작했죠. 오늘 날짜, 어머니가 미란에게 5천만 원 주기로 약속함. 내 허리 수술비 500만 원은 거절했었음. 정숙은 노트를 덮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죠.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차갑고 단단했죠. 거실에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란 부부가 떠난 거예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돌아와서 TV를 켰고 남편 정수는 2층으로 올라가서 낮잠을 잤어요. 정숙은 혼자 부엌에 남았어요. 그리고 제사상을 바라봤죠. 30년간 준비한 제사상.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아니, 정숙이 달라진 거였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명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숙은 틀리지 않았어요. 명절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6시였죠. 어제의 피로가 몸에 남아 있었지만 정숙은 개의치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정숙은 조용히 2층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정숙의 개인 공간이었어요. 오래된 옷장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지만 정숙에게는 소중한 곳이었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지난 30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명절 장보기 영수증, 제사 음식 재료비 메모, 시어머니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사진들. 정숙은 이 모든 걸 버리지 않고 모아뒀어요. 왜냐고요? 정숙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냥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정숙은 영수증들을 하나씩 꺼내서 책상 위에 펼쳤어요. 2025년 설날 장보기 52만 원, 2024년 추석 48만 원, 2024년 설날 50만 원.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정숙은 계산기를 꺼내서 하나하나 더하기 시작했죠. 1시간쯤 지나자 결과가 나왔어요. 총 4,237만 원. 30년간 정숙이 명절 준비에 쓴 돈이었어요. 물론 시댁에서 준 돈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전체의 30%도 안 됐어요. 나머지는 모두 정숙 부부가 번 돈이었거든요. 정숙은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사진들을 꺼냈죠. 명절마다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이 주목한 건 가족 사진이 아니었어요. 제사 준비하는 모습을 남편이 우연히 찍어둔 사진들이었죠. 사진 속 정숙은 늘 혼자였어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치고 상을 차리는 모습. 3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풍경이었죠. 반면 거실에 있는 시댁 식구들은 TV를 보거나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서 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찍기 시작했어요. 증거였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정숙의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진행했죠. 여보, 뭐해? 남편 정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어요. 정수는 책상 위에 영수증들을 봤어요. 이게 뭐야? 정수가 물었죠.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옛날 영수증이요. 버리려고 꺼낸 거예요.
정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숙을 봤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아침 먹어야지. 빨리 내려와. 정수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어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영수증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죠. 하지만 핸드폰 속 사진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정숙은 그걸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짓는 그런 미소였죠. 그날 오후 정숙은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1층으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니 방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깊이 잠든 거였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옷장, 화장대, 그리고 낡은 서랍장 하나. 정숙은 서랍장으로 다가갔어요. 첫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두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약통들과 건강보조식품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열려는 순간 잠겨 있었어요.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왜 잠가뒀을까요? 숨길 게 있다는 뜻이었죠. 정숙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열쇠가 어딨을까?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지만 없었어요. 옷장 위를 더듬어 봤지만 역시 없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몸을 뒤척였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죠. 정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열쇠를 찾을 거예요. 반드시요. 그날 저녁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열쇠를 어디에 둘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곳.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의 핸드백이요. 시어머니는 작은 가죽 핸드백을 늘 거실 소파 옆에 두고 다녔어요. 그 안에 지갑, 핸드폰, 그리고 각종 카드들이 들어 있었죠. 정숙은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 물 드릴까요? 정숙이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고맙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왔죠. 시어머니가 물을 마시는 동안 정숙은 슬쩍 핸드백을 봤어요.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안에 작은 열쇠고리가 보였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정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어머니,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정숙이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시어머니가 대답했죠. 정숙은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내일 시어머니가 외출할 때, 그때가 기회였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교회에 간다고 했어요. 수요 예배가 있었거든요. 10시에 나가서 12시쯤 돌아온다고 했죠. 정숙에게는 2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2층 창문으로 확인했어요. 시어머니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정숙은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거실 소파 옆 시어머니의 핸드백이 그대로 있었어요. 외출할 때는 작은 크로스백만 들고 나가거든요. 정숙은 핸드백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죠. 작은 열쇠 3개가 달려 있었어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장 앞에 섰죠. 세 번째 서랍의 자물쇠에 첫 번째 열쇠를 넣어봤어요. 안 맞았어요. 두 번째 열쇠를 넣어봤어요. 역시 안 맞았죠. 세 번째 열쇠를 넣는 순간 딸깍 소리가 났어요. 열렸어요. 정숙은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와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정숙은 서류 봉투를 하나씩 꺼냈죠.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예금 통장이 나왔어요.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8억 5천만 원. 정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정숙이 알기로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이 별로 없었어요. 작은 밥 몇 개와 이 집뿐이라고 들었거든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왔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두 채. 시세가 각각 3억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세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유언장 초안이 나왔어요.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유언장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죠. 본인 김순애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장남 박정수에게 상속한다. 둘째, 예금 8억 5천만 원 및 오피스텔 두 채는 차남 박정호에게 상속한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집은 장남에게, 돈은 차남에게. 언뜻 보면 공평해 보였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 집의 시세는 2억 정도였거든요. 반면 차남이 받을 재산은 14억이 넘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장이었어요. 장남 부부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니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차남 부부는 사업을 하고 있어 목돈이 필요할 것이므로 현금성 자산을 물려준다. 정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농지요? 그 농지는 정수가 30년간 땀 흘려서 일군 거였어요. 시댁에서 물려받은 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걸 이유로 재산을 차별한다고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서 유언장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한 장, 두 장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찍었죠.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찍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첩을 꺼냈어요. 시어머니의 개인 수첩이었죠. 펼쳐보니 가계부 같았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가계부는 아니었어요. 2024년 10월 미란에게 3천만 원 송금. 사업 자금. 2024년 5월 미란에게 2천만 원 송금. 차량 구입 지원. 2023년 12월 미란에게 5천만 원 송금. 아파트 계약금.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미란의 이름이 나왔어요. 지난 5년간 시어머니가 미란에게 준 돈은 총 2억이 넘었어요.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2억이요. 그 돈이면 정숙의 허리 수술은 물론이고 새 차도 살 수 있었고 여행도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푼도 정숙에게 주지 않았죠. 정숙은 수첩도 모두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시 봉투에 넣어서 서랍에 정리했죠. 자물쇠를 잠그고 열쇠를 핸드백에 다시 넣었어요. 모든 게 원래대로였어요. 하지만 정숙은 달라졌죠. 이제 정숙은 알았어요. 30년간 자신이 얼마나 우습게 취급받았는지를요. 그날 저녁 정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여보, 나왔어. 정수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죠. 정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씻고 오세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 정수, 그리고 정숙. 세 명이 식탁에 앉았어요. 정숙은 밥을 떠서 시어머니 앞에 놓았죠. 반찬도 하나하나 챙겨드렸어요. 오늘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 우리 미란이가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시어머니가 수저를 들며 말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동생이 원래 똑똑하잖아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미란 자랑을 했어요. 다음 주에 유럽 간다더라. 파리도 가고 런던도 간다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래요? 정숙이 짧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정숙을 보며 말했죠. 너도 미란이처럼 뭐 좀 해봐.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정숙의 손이 멈췄어요. 수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뭘 하라는 거죠? 정숙이 조용히 물었어요. 글쎄, 뭐라도 하라는 거지. 돈도 좀 벌고. 요즘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사람 많잖아. 시어머니의 말이었어요. 정수는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우리 집사람은 집안일 하느라 바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 쳤죠. 집안일이 뭐가 바빠? 요즘 세상에.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죠. 뭘 하긴 뭘 해. 집안일 하지.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제가 30년간 명절 준비를 혼자 했어요. 설날, 추석, 제사. 한 번도 빠지지 않았죠. 돈도 제 돈으로 쓴 적이 더 많아요. 정숙의 말이 이어졌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며느리면 당연히 해야지.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요? 그럼 미라는 왜 안 해요? 정숙이 물었어요. 미란이는 바쁘잖아. 사업도 하고. 시어머니가 대답했죠. 저도 바빠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집안일하고 농사일 거들고.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여보, 정수가 정숙을 말렸어요. 왜 이래?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정숙은 남편을 봤어요. 35년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낯설었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죠. 저는 잘못 말한 거 없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이 뭐가 중요해. 어른한테 대드는 게 문제지. 시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정숙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일어섰죠. 저 먼저 들어갈게요. 밥은 치워두겠습니다. 야, 어디가? 식사 중인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정숙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30년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죠. 분노, 억울함, 배신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하지만 정숙은 오래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꺼냈죠. 오늘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유언장, 수첩, 모든 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제 결심할 시간이었어요.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정숙은 선택했어요. 싸우기로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죠. 정숙은 핸드폰을 켜서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8억 5천만 원의 예금, 6억짜리 오피스텔 2채, 그리고 유언장. 모든 게 차남에게 가게 되어 있었어요. 정숙 부부에게는 2억짜리 낡은 집만 남았죠. 공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지난 5년간 미란에게 준 2억 원이었어요. 그 돈이면 정숙의 허리 수술 몇 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숙은 생각했어요. 이걸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저녁에 정수가 보인 반응을 떠올렸죠. 정수는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35년간 늘 그랬죠. 그럼 혼자 싸워야 하는 걸까요? 정숙은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평생을 사는 거였어요. 새벽 3시 정숙은 결심했어요. 증거를 더 모으기로요. 유언장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정할 수 있었거든요. 정숙은 지난 30년간의 영수증들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죠. 명절 장보기, 제사 준비, 시어머니 병원비, 모든 걸 빠짐없이 찍었어요.
그 다음은 사진들이었어요.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일하는 정숙의 모습, 30년간 변하지 않은 풍경, 이것도 모두 찍었죠. 새벽 5시가 되자 작업이 끝났어요. 정숙의 핸드폰에는 이제 완벽한 증거가 남아 있었어요. 30년간의 헌신, 그리고 그에 대한 배신.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언제 폭로할 것인가? 정숙은 신중하게 생각했죠. 너무 빨리 터뜨리면 안 됐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해야 했죠. 그 순간은 곧 찾아왔어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의 생신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의 82세 생신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작은 잔치를 열기로 했죠. 친척들과 교회 권사님들을 초대했어요. 총 20명 정도 되었어요. 당연히 음식 준비는 정숙의 몫이었어요. 생신 사흘 전부터 정숙은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죠. 잡채, 김밥, 튀김,찜, 나물.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어요. 둘째 며느리 미라는 생신 당일 오후 2시쯤 도착했어요. 역시나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왔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명품 스카프예요. 미란이 선물을 건넸어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받았어요. 어머,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그 옆에서 정숙은 음식을 나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권사님들, 친척들, 이웃들. 거실이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죠. 정숙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어요. 어머, 정숙 씨 고생 많으시겠어요. 권사님 한 분이 말했어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정숙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단했죠. 정숙은 부엌으로 돌아와서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어요. 주머니에는 핸드폰이 들어 있었거든요. 오후 3시 본격적인 생신 파티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았고 주변에 손님들이 둘러앉았죠.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켰어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초를 불었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들 둘 다 효자고 며느리들도 착해요. 손님들이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그럼요, 며느리분들이 얼마나 효녀인데요. 특히 둘째 며느리 미란이는 바쁜데도 늘 챙겨줘요. 선물도 잘 사오고. 시어머니가 미란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미란은 겸손한 척 웃었죠.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정숙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장남 며느리 정숙이도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음식도 다 준비했고.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덧붙였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없었죠.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정숙 씨, 며느리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됐습니다. 정숙이 대답했어요. 어머, 30년이나요? 그럼 명절이랑 제사 같은 것도 다 정숙 씨가 준비하시겠네요? 손님이 다시 물었죠. 그렇죠. 정숙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럼 비용도 많이 들었겠어요. 손님이 순진하게 물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정숙이 기다리던 순간이요. 네, 많이 들었어요. 정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정숙을 봤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차분하지만 단단했죠. 30년간 제가 명절 준비에 쓴 돈이 총 4,237만 원입니다.
정숙이 말했어요. 영수증 다 모아뒀거든요. 손님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죠. 정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정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남편 정수가 일어나서 정숙을 말렸어요. 여보, 손님들 앞에서 왜 이래? 이따 얘기하자. 아니에요. 지금 해야겠어요. 정숙이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35년 만에 처음이었죠. 정숙은 핸드폰 화면을 손님들에게 보여줬어요. 지난 30년간의 명절 사진들이었어요. 모든 사진 속에서 정숙은 혼자 부엌에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쉬고 있었죠. 이게 지난 30년이에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도와준 적 없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권사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사진들을 봤어요. 정말 혼자 하셨네요. 한 권사님이 중얼거렸죠. 정숙은 계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허리 수술이 필요해서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정수가 지금 너무 비싸다고 하셨어요. 물리치료로 버티라고 하셨죠. 정숙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2년간 허리 아픈 걸 참으며 살았어요. 손님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동정 어린 눈으로 정숙을 봤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정숙이 말을 이었어요. 핸드폰 화면을 넘겼죠. 지난 5년간 어머니가 둘째 며느리한테 준 돈이 2억이 넘어요. 거실이 술렁거렸어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형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서랍에서 찾은 수첩이에요. 정숙이 핸드폰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2024년 10월 미란에게 3천만 원. 2024년 5월 2천만 원. 다 적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 내 방에 들어갔어? 어떻게 감히? 네, 들어갔어요. 정숙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유언장도 봤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 정수가 물었죠. 유언장? 무슨 유언장? 정숙은 핸드폰 화면을 넘겼어요. 유언장 사진이 나왔죠. 이 집은 우리한테 예금 8억 5천하고 오피스텔 2채는 정훈애한테. 공평하죠? 정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8억? 오피스텔? 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면서요.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시어머니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그건 너희가 농지가 있으니까. 농지는 우리가 30년간 고생해서 일군 거예요. 정숙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준 거 하나도 없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은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죠.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30년간 어머니 시중 들었어요. 명절마다, 제사마다, 병원 갈 때마다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전 뭐예요? 그냥 무료 가정부예요? 손님 중 한 명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순애 씨, 이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렸죠. 미란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형수님,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건 빌려주신 거예요. 다 갚을 거예요. 정숙이 비웃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갚으셨잖아요. 수첩에 다 적혀 있어요. 상환 기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미란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정수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8억이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그건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그럼 왜 저한테는 안 알려주셨어요?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아들인데요? 너는 집이 있잖니.
시어머니가 변명했죠. 집은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정수가 소리쳤어요. 35년간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화를 낸 거였죠. 손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분위기를 느낀 거죠.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한 권사님이 말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났어요. 생신 파티는 엉망이 됐죠. 거실에는 시어머니, 정숙, 그리고 미란 부부만 남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정수가 정숙을 봤어요. 여보, 이걸 왜 지금 얘기해? 손님들 앞에서? 지금 아니면 언제 얘기해요? 정숙이 대답했어요. 평생 참고 살아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봤죠.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뭘 했는데 동생한테만 다 주시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그냥 둘째가 사업한다고 해서. 사업은 핑계예요. 정숙이 잘라 말했어요. 어머니는 둘째 며느리가 더 좋으신 거예요. 예쁘고 돈 많이 벌고 명품 사다 주니까요. 미란이 발끈했어요. 형수님,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정숙이 미란을 봤어요. 당신은 명절 때 일시간만 있다 가잖아요. 선물만 던져주고 가잖아요. 그런데 효녀 대접 받잖아요. 미란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정숙은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제가 30년간 뭘 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저는 이제 안 해요. 정숙이 선언했어요. 명절도 제사도 병원 모시는 것도 다 안 해요. 돈 많은 둘째 며느리가 하세요. 정수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정숙은 이미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안은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하지만 정숙은 평온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거든요. 그날 밤 이후 시댁은 조용했어요. 아니, 조용하다기보다는 냉랭했죠. 정숙은 2층 방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1층 방문을 굳게 닫았어요. 남편 정수만 둘 사이를 오가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정수가 내려와서 밥이라도 먹어. 정수가 2층 방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죠. 정수는 한숨을 쉬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날 저녁 정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생 정우였어요. 형, 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정우의 목소리가 무거웠죠. 뭔데? 정수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형수님이 너무 심하게 나갔다고. 정우의 말이었어요. 정수는 웃음이 나왔어요. 형수가 심해? 동생아, 넌 어머니가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알았어? 뭐? 정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죠. 8억 5천의 오피스텔 2채야. 엄마가 다 너한테 주려고 했대. 정수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정우가 말했어요. 형, 미안해. 나는 몰랐어. 너는 몰라도 돼. 정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너한테만 잘해줬으니까. 형, 그게 아니라. 정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정수가 끊었어요. 나 바빠. 끊는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35년간 살아온 집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죠. 그때 1층 방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정수야, 엄마 좀 봐라. 정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한 거잖니. 30년이에요, 엄마. 정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30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뭘 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명절마다, 제사마다, 병원 갈 때마다 한 번도 쉰 적 없어요. 정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런데 엄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변명했죠. 당연한 게 어딨어요? 정수가 소리쳤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건데 어떻게 당연해요? 시어머니가 흠칫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8억이요, 엄마. 정수가 말을 이었어요. 왜 저한테는 말도 안 하셨어요? 저도 아들인데요. 너는 집이 있잖니? 시어머니가 힘없이 말했어요. 그 집은 제가 35년간 농사지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정수가 책상을 쳤어요. 엄마가 준 거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더니 고개를 숙였죠. 나는 둘째가 사업한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위로하지 않았어요. 엄마, 이번엔 제가 못 참아요. 우리 집사람 평생 고생시켜놓고 동생한테만 다 주시려고 하면 어떡해요. 정수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숙의 방문을 두드렸죠.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정숙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미안해. 정수가 말했어요. 35년간 내 편을 못 들어줘서.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을 봤을 뿐이었죠. 나도 오늘 엄마한테 화냈어. 정수가 말을 이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웠어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35년 만에 처음 내 편을 들어줬네요. 정수는 아내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정수를 불렀어요. 정수야, 엄마 좀 봐라. 할 말이 있어. 정수와 정숙이 함께 1층으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유언장이야.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다시 썼어. 정수가 봉투를 받아서 열었어요. 새로운 유언장이었죠. 내용을 읽는 정수의 눈이 커졌어요. 본인 김순애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및 예금 4억 원은 장남 박정수에게 상속한다. 둘째, 오피스텔 2채 및 예금 4억 5천만 원은 차남 박정호에게 상속한다. 예금을 반으로 나눴어요. 정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정수가 내 허리 수술비는 내가 낼게. 이번 주에 예약 잡아라.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나는 잘못 생각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며느리라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정숙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미안하다. 정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다는 말씀 들으니까 좋네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정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제 명절 준비 안 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 30년 했으니 됐어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턴 돌아가면서 하세요. 미란이도 해야죠.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내 말이 맞아. 정수가 아내를 봤어요.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죠. 그리고 저희 여행 갈 거예요.
정숙이 말을 이었어요.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써라. 여행비는 내가 낼게. 정숙은 카드를 받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희 돈으로 갈게요. 그게 더 기분 좋아요.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정숙과 정수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며 정수가 물었죠. 여보, 정말 괜찮아? 네. 정숙이 대답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방에 들어온 정숙은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죠. 30년 만에 느끼는 진짜 자유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둘째 며느리 미란이었어요. 정숙은 전화를 받았죠. 형수님, 미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다음 명절부터 당신이 준비하세요. 30년 동안 제가 했으니까 이제 당신 차례예요. 네. 미란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받은 돈 좀 돌려드려요. 정숙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도 노후 준비 필요하세요.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죠. 정수가 아내를 안았어요. 수고했어, 여보. 정숙은 남편의 품에 안겨 웃었어요. 3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죠. 그날 밤 정숙은 상자 속 영수증들을 모두 꺼내서 정리했어요. 이제 필요 없었거든요. 증거로 남겨둘 필요도 없었죠. 정숙은 그것들을 천천히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과거는 끝났어요. 이제 정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죠. 3개월 후 정숙과 정수는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란 하늘, 푸른 바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 정숙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죠. 여보, 행복해? 정수가 물었어요. 네.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함께 떠난 여행이었죠. 명절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그냥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 시댁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추석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 미란을 불렀죠. 미란아, 올 추석은 내가 준비해야 할 것 같구나. 미란은 당황했어요. 어머니, 저는 일이 바빠서요. 정숙이도 30년간 바빴어. 시어머니가 잘라 말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미란은 할 수 없이 명절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제사상을 차렸죠. 하지만 30년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서툴렀어요.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나무를 다듬는 미란의 손은 떨렸어요. 전을 부치다가 기름에 데이기도 했죠. 명절 당일 미란은 완전히 지쳐서 소파에 쓰러졌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정숙이가 30년간 이걸 했구나. 그제야 시어머니는 알았어요. 정숙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를요. 한편 남편 정호는 어머니가 준 돈을 조금씩 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빌린 거니까 갚을게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정호는 고집을 부렸죠. 형한테 미안해서라도 갚아야 해요. 정호의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돌려받은 돈을 정수에게 주려고 했어요. 정수야, 이거 너희가 써라. 하지만 정수도 거절했어요. 엄마가 노후 준비하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정숙의 허리 수술비를 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노후를 위해 아껴뒀죠. 이제는 며느리들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정숙은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정숙은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숙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정숙에게 말했어요. 정숙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 것 같아.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30년간 쌓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정숙은 괜찮았어요.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정숙은 2층에서 쉬었어요. 아래층에서 미란이 허겁지겁 음식 만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려가지 않았죠. 더 이상 정숙의 몫이 아니었거든요. 정수가 물었어요. 여보, 미안하지 않아? 동생 며느리가 고생하는데. 아니요. 정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30년간 제가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 차례예요. 정수는 아내를 안아주었어요. 그래, 내가 맞아.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정숙의 허리는 수술 후 많이 좋아졌고 정수와의 관계도 더 단단해졌죠. 시어머니는 이제 정숙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자주 했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정숙 자신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았거든요. 정숙은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어요. 어느 가을날 정숙은 2층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시작. 그리고 정말로 그날은 정숙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숙은 참고 또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하지만 당연한 일은 없었어요. 모든 헌신에는 감사가 따라야 했고, 모든 희생에는 존중이 있어야 했어요. 정숙이 용기를 낸 그날, 35년 만에 남편은 아내 편에 섰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죠. 늦었지만 변화는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정숙 자신이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죠. 그게 진짜 용기였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참고 계신 분이 있나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하며 삼키고 있는 말이 있나요? 때로는 용기를 내는 게 필요해요. 당신의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당신의 희생이 무시되지 않도록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